오두막 편지 두 번째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명상으로 삶을 다지라. 산들바람에 마타리가 피어나고 있다. 입추가 지나자 산자락 여기저기에 노란 마타리가 하늘거린다. 밭둑에서 페랭이 꽃이 수줍게 피고 개울가 층계 곁으로 늘어선 해바라기도 며칠 전부터 환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풀벌레 소리가 이제는 칙칙한 여름 것이 아니다. 이렇듯 산에는 요 며칠 새 초가을 입김이 서서히 번지고 있다. 눅눅하게 남아있는 여름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씻어내고자 앞뒤 창문을 활짝 열어 산 위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맞아들였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은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기 참사로 인해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 그 많은 생명들이 한순간에 무참하고 억울하게 희생되고 말았으니 그 가족과 친지들의 비통한 슬픔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멍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고가 나던 그날 밤 나는 전에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날이 샌 후에도 어째서 그토록 불안한 마음이었는지 곰곰이 헤아려 보았지만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점심시간 식탁에서 라디오로 정오 뉴스를 듣고서야 비로소 불안했던 그 실체를 알아차리게 되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커다란 생명의 뿌리에서 나누어진 가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쁜 일상사에 쫓기느라고 자신을 한 웅덩이 속에만 가두어 놓고 그 속에서 부침한다. 그들은 끝내 넓은 강물에 넘치는 흐름 속에 합류하려고 하지 않는다. 버스와 열차와 선박 그리고 항공기와 같은 교통수단의 대형 사고가 있을 때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수많은 생명을 싣고 나르는 운전사와 기관사, 선장, 그리고 기장은 평소의 운행 기술뿐 아니라 정신적인 훈련도 함께 닦아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버스와 열차와 선박과 항공기는 순조로운 운행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갑작스런 돌발 상황에 부닥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항상 고도의 주의력과 순간적인 판단과 대처 능력이 몸의 그림자처럼 따라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 어디에도 얽매임 없이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저절로 평온해지고 맑고 투명해진다. 마음의 평온과 맑고 투명함 속에서 정신력이 한껏 발휘되어 고도의 주의력과 순발력과 판단력을 갖추게 된다. 명상은 그 같은 정신력을 기르는 지름길이다. 명상은 특수한 계층에서 익히는 특별한 훈련이 아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혹은 배우고 익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명상은 우리들 삶의 일부분이다. 명상은 안팎으로 지켜보는 일이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와 언어, 동작, 생활 습관들을 낱낱이 지켜보는 일이다. 여러 가지 얽힌 일들로 인해 죽을 듯하는 그 세상과 생각의 흐름을 면밀히 주시한다. 지켜보는 동안은 이러쿵저러쿵 판단하지 않는다. 흘러가는 강물을 강둑 위에서 묵묵히 바라보듯이 그저 지켜볼 뿐이다. 명상은 소리 없이 음악과 같다. 그것은 관찰자가 사라진 커다란 침묵이다. 그리고 명상은 늘 새롭다. 명상은 연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 버린 세월이 끼어들 수 없다. 같은 초이면서도 새로 켠 촛불은 그 전에 촛불이 아닌 것처럼 어제 했던 명상은 오늘의 명상과 같은 것일 수 없다. 이와 같이 명상은 흐르는 강물처럼 늘 새롭다. 일상적인 우리들의 정신 상태는 너무나 복잡한 세상살이에 얽히고 설켜 마치 흙탕물의 소용돌이와 같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도 이런 흙탕물 때문이다. 생각을 돌이켜 안으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명상은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작업이다.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둘레의 사물이 환히 비친다. 본래의 청정한 제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이와 같은 명상은 개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누구나 익혀볼 만한 일이다. 특히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나 조직의 책임자들에게는 필수적인 훈련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일본이나 구미 제국에서 기업의 경쟁자들이 명상을 익혀서 그들의 기업 경영에 크게 활용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난기류 관계로 공기가 희박해져서 비행 중인 항공기의 고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순간적인 동요를 일으키는 현상을 일러 에어포켓이라고 한다. 우리가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도 그런 에어포켓은 있다.
정신적인 좌절과 무기력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때 나는 누구인가 하고 안으로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다. 때때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 마음은 황무지가 되고 말 것이다. 명상하라. 그 힘으로 삶을 다지라. 홀로 있음. 겨울철이면 늘 하는 일과인데도 그때마다 새로 시작하는 일만 같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살이도 철따라 비슷비슷한 되풀이인데 막상 일에 마주치고 보면 처음 겪는 일처럼 새롭기만 하다. 도끼로 얼음장을 깨고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게을물을 길어다 쓴다. 그리고 그 도끼로 장작을 패서 난로불도 지피고 아궁이에 군불도 뗀다. 이렇게 지내다 보니 물과 나무와 불이 우리 살림살이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요긴한 것들로 여겨진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즉 지소화풍, 이 네 가지로 우주가 구성되었듯이 우리 몸도 이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말에 실감이 간다. 그러니 근원적으로 볼 때 이 우주와 우리들 자신이 결코 다르지 않은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하는 것 같다. 내가 내 둘레를 무너뜨리거나 더럽히면 결과적으로 내 몸을 내 자신이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일은 눈에 보이는 외부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고 곧 우리들 정신세계에도 똑같은 피해를 끼친다. 심신불이, 즉 마음과 몸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다. 오늘날 우리들 생활 환경이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을 불러일으킬 만큼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있다는 것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정신 상태가 그만큼 정상에서 벗어나 황폐되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는 결코 말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마다 몸담아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크게 각성하고 개선해야 할 절실한 과제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돈으로 사서 쓰지만 그 돈이 물에게 직접 지불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물을 끌어오거나 날라다 주는 그 대가로 지불한다. 천연의 물은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거저 베풀고 있을 뿐이다. 맑은 공기도 마찬가지다. 그 어떤 보상도 요구함이 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두루 나누어 주고 있다. 이런 물과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금세기에 이르러 인간들은 자신들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이런 천연의 은혜를 배반하게 되었다. 도시에서는 숨이 막힌다는 말이 이제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숨쉬기의 문제가 되었다. 오늘날 도시의 공기는 온갖 독성이 밴 시커먼 매연과 소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도 생활호수와 산업 폐기물이 스며들어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었다. 4, 50년 전까지만 해도 금수강산으로 불리던 이 땅의 물과 공기를 그 누가 이렇게 죽여 놓았는가? 그 범인은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고 사업을 일으킨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소비자로 불리는 수많은 개인이 그 소비를 통해서 직접 간접으로 물과 공기를 더럽히고 있다. 그러니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일은 이 시대의 미덕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많이 쓸수록 많이 버리게 된다. 많이 버리면 당신이 지닌 어질고 착한 덕성도 함께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얼마 전에 난 모르는 회원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는데 아무리 참선을 하려고 애써도 참선이 잘 안 된다고 하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했다. 선원에서 참선을 전업하는 사람들도 그 참선이 한결같지 않은데 바쁘고 시끄럽고 복잡하게 얽혀 사는 세상에서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참선이란 말 자체를 한번 살펴보자. 마음을 가다듬고 고요히 생각함, 깊이 생각하면서 닦음을 참선이라고 흔히 말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보다도 마음의 고요와 평화일 것이다. 마음의 고요와 평화 없이는 가정의 화합도 이룰 수 없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 참선은 혹은 명상은 마음의 고요와 평화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우리들이 어떤 간절한 소원 때문에 하는 기도라는 것도 그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곧 명상의 세계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명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켜보는 일이다. 지켜보는 주체가 사라진 커다란 침묵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명상은 어떤 지식의 열쇠로도 열리지 않는다.
오직 활짝 열린 가슴으로만 명상에 이를 수 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게 개인 하늘처럼 가슴이 활짝 열려 있을 때 명상은 은연중에 찾아든다. 구체적인 방법을 들어보자. 명상은 홀로 하는 정진이다. 여럿이서 한 방에서 할지라도 홀로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눈과 귀에 방해물이 적은 고요하고 깨끗한 방에서 가볍고 느슨한 옷으로 방석을 깔고 허리를 고추 세우고 앉는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우선은 눈을 감고 입을 다물고 혀를 입 천장에 대고 숨을 고르게 쉬면서 귀를 기울인다. 무슨 소리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요를 지켜보라는 뜻이다.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면 이때부터 당신의 생각을 지켜보아야 한다. 지켜보라는 것은 생각에 팔려다니지 말고 그 생각을 지켜보라는 말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마음에 따르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는 소리다. 이렇게 하는 말이 사실은 부질없는 소리다. 내가 시시콜콜하게 늘어놓는 이런 말에도 팔리지 말고 마음의 고요와 평화를 누리도록 마음을 어디에도 붙들어 놓지 말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라. 때로는 명상 수련에 새로운 탄력을 주기 위해 다음 같은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하다. 내가 밤으로 가끔 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흰 사발에 촛불을 켜두고 앉아서 녹음기에서 아주 작게 흘러나오는 명상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음이 아주 그윽해진다. 이런 상태로 지속하다가 음악도 계속 들으면 그것도 소음으로 처지게 되니까 한동안 듣다가 꺼버리고 앉아있으면 저 소리 없는 소리에 귀를 모을 수 있다. 명상은 홀로 누리는 신비로운 정신세계이다. 홀로라는 말은 어디에도 매이거나 물들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자유롭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이고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음을 뜻한다. 이런 명상은 늘 새롭다. 이런 명상 수련을 쌓아가 나가면 본래 아무것도 없었음을 온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적게 가지고도 얼마든지 충만하게 살 수 있다.